어제 CNN 보도였는데 아직 국내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점점 전문 용어로 뭐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네. 이건 아직 행정명령을 구상 중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페이스북 아이디나 SNS 뭐 트위터 아이디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아이디를 제출하고. 누구한테요? 아니 미국 그 입국할 때 예. 입국 심사관에게 예. 제출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핸드폰의 연락처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예. 그게 미친 거죠. 놀랍네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가려면은 자기 핸드폰에 연락처 다 주고 SNS 주소까지 알려줘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거기 혹시 테러 단체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봐. 말이 됩니까? 네. 미친 거죠. 예. 자,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도. 자, 우리나라 뉴스를 해볼까요, 이제. 네, 특검이 최순실 씨가 ODA 사업에도 이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사건이 이제 나왔어요. ODA 사업. 예. 이 관련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이번 소환은 미얀마 K타운 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으로 유 대사가 K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사를 최순실 씨가 직접 면접봤다는 보도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뿐만이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관련 보도가 많더라고요. 처음 나온 종류의 뉴스다 보니까 네네. 후속 보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왜 이 K타운 사업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냐 이것도 약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이 K타운 프로젝트에 한인 기업을 참여시켜주고 그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받은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라는 건데 미얀마 현지 법인 한국 기업 M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이 지분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 예산 7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해설 기사가 없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미얀마 대사가 불러들여줬다, 뭐 공적 개발 원조 때문이다, K타운이다 하는데 해설 기사가 있나 봤더니 없어서 제가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주시 뉴스로 해설해야 되겠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주 동안 계속 나올 뉴스인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일단 코이카라는 곳을 알아야 돼요. 코이카가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에다가 원조를 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이걸 받았죠. 뭐 무상으로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죠? 차관을 주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제. 네. 개도국의 해외 원조 사업을 하는 이제 외교부 기관, 산업기관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관련 뉴스를 따져봐야 되냐면, 작년 5월입니다. 네. 히스토리를 좀 짚어주자면, 작년 5월에 이 코이카 이사장이 새로 바뀌는데, 원래 여태는 전원이 대사 출신이었어요. 외교부. 네네. 그러니까 대사를 한 사람들이 여기 이사장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 가서 어떤 원조 사업을 하려면 현지 업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현지인들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코트라. 여기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출신이. 네. 근데 여기는 원조하는 데가 아니라, 뭐, 무역투자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산자부 산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외교부 관련 기관에 산자부 관련 기관 출신이 온 겁니다.
전례가 없는 케이스예요. 코트라 유럽 본부장 출신의 김인식 이사장이 임명돼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그 외교부 쪽에서는, 그 코이카 쪽에서는 실제 공무기간도 휴일 주말 빼면은 딱 이틀밖에 안 했고 차관급이 오는 데거든요. 좀 작은 공기관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미르, 최순실 관련 최초의 뉴스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이 김인식 이사장을 미르 재단이, 그때는 미르 재단과 최순실 씨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잘 몰랐으니까 미르 재단이 추천했다는 뉴스가 최순실 게이트 크게 터지기 전에 아주 작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상 미르 관련 거의 첫 번째 보도에 가까운 그때 뉴스인데. 근데 이 김인식 이사장이 이제 코트라 출신인데 코트라 유럽 본부장 출신이거든요. 네네. 유럽 본부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유럽 본부가. 느낌이 갑자기 훅 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표 느낌이.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코트라 유럽 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임 사장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코이카가 못 사는 나라, 물론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개도국. 못 사는 나라에 원조하는 곳이지 미르 재단에 돈 주는 데가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 뉴스, 관련 뉴스가 이제 너무 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묻혔거든요. 근데 그 미르에서 코이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코리아 에이드라고 네네. 원조 사업, 거기에 이제 음식, 문화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역할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도 뜬금없긴 해요. 예, 해외 원조에 왜 미르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게다가 이 코리아 에이드 예산이 1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 나라에 나눠야 되는데 이거 작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관심이 별로 들어오지 못했던 연결고리인데, 근데 최순실 씨가 이러는 거 개입할 때 공식이 있잖아요, 원래. 일단 사람을 꽂는다. 네네.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사업 말고 이면에 이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기본 공식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요 ODA. ODA가 그 해외 공적 개발이라고 아까 얘기한 네. 무상 혹은 유상 원조. 건물을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보도의 핵심인 거예요. ODA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일단 그 공식대로 이제 미얀마 대사를 직접 본인이 면접 봐서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삼성 전기 출신이에요. 네, 거기다가 유럽 판매 법인장인데요. 이 독일에서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요. 그것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네. 느낌이 확 오잖아요? 어머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K타운 프로젝트인데, K타운 프로젝트는 뭐냐면, ODA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건물 지어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보통 학교나 병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류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개발 원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ODA 사업은 원조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네네. 어머나 큰 돈이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K타운 프로젝트도 760억짜리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지어주는 걸로 원래 네. 사업 계획을 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류 관련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거거든요. ODA 사업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데 외피를 ODA로 한 다음에 나라 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업권을 본인들이 먹으려고 했던 네. 기본적으로 아주 스마트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스마트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란의 K타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사합니다. 예, 똑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라 이란에다가 대통령이 이란에 갔을 때 작년이죠. 예, 양해각서 체결하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대형 복합 건물을 지어줍니다. 거기다가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을 시켜요. 문화융성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사업권을 가지고 이제 이권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입주하는데 얼마 네네. 아니면 뭐 그 현지에서 또 시행사가 있어 나올 거 아닙니까? 하청업체들. 그러면 그 사업권을 또 주는 거죠. 근데 이 이란의 양해각서에는 아예 미르 재단이 이 한류 교류 주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네. 아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 K타워 사업은 언급이 됐는데 이 미얀마 K타운 똑같잖아요. K타운 사업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거든요. 양해각서에 이란처럼 나왔으면은 불거졌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미얀마 건물 지을 때 현지에 있는 업체, 그 한인이 운영한 업체한테 사업권을 주고 그 회사의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렇죠. 예. 예, 차명으로요. 예. 예. 아, 스마트해요. 네. 이거를 해외 원조 자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이건 최순실 씨 개인이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발상 자체는. 이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대사를 자기 사람으로 꽂을 때 이게 뭘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외교 행랑에 대한 액세스. 저는 이것도 탐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출국할 때 안 뒤져보거든요. 거기. 그렇죠. 예. 네, 외교 행랑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도 안 뒤져보고. 상대 국가에서. 안민석 의원이 한 2달 전쯤에 최순실 씨, 최순득 씨가 베트남 캄보디아 거액의 비자금을 외교 행랑으로 옮겼다는 제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뉴스가 끝났어요. 후속 보도 같고. 이런 건 제보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외교 행랑에 대한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쵸? 미얀마, 베트남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도 사업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됐잖아요. 네네. 개성공단의 대체공단으로 베트남이 거론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베트남의 대체공장을 옮긴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제. 당연히 대체공장이 필요하니까. 이 대체공단 프로젝트를 잘 뒤져보면 최순실 씨가 등장할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인, 촉이 있는데, 아직 뉴스는 나온 적이 없어요. 베트남에 가서, 혹은 동남아에 가서 이런 사업권을 따내고 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보니까. 최순실 씨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이거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네.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 걸치고 있었다. 네. 상상 가능한. ODA 사업이 등장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해설을 굉장히 길게 한 이유는 해설이 없는 데다가 앞으로는 더 나올 거거든요. 네. 이 전체 구도를 이해해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너무 길게 했네요? 네. 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진수 청와대 현 비서관이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털어놓았는데요. 박 대통령이 현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데.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할 거다.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심판도 그냥 보기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네, 오히려 헌재 심판 예정된 3월 13일 이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1차적으로는 그걸 뒤로 미루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지금 그게 지연 전술이고. 그 이내에 한다면 어떻게든 인용이 안 되도록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인용할 사람이라는 게 지금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각하든 인용하든. 총 8명. 그 8명에 대해서 어떻게든 접근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할 텐데 아직 뉴스는 없네요. 하더라도 보이기는 하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쭉쭉 읽으시고 그중에 제가 네네. 포인트가 있으면 짚는 것으로. 네, 청와대가 4대 기업에 70억 원을 걷어서 속칭 아스팔트 우파를 지원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어버이 연합 같은. 예, 엄마 부대도 있고요. 네.
관제 데모를 참 좋아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재벌 순위별 1, 2, 3, 4회한테 돈을 70억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못하나요? 이것도 범죄인데, 제가 보기엔.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 뉴스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코선트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알바비가 2만 원 지급됐다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 게 탈북자가 동원돼서가 아니라 탈북자 동원은 국정원이 그 배로 의심된다 하는 사건이 이미 작년에 있었거든요. 시사전이 그때도 보도했었는데 그때 보도 내용 중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정원 직원이 아예 목사 안수를 시사전에 보도에 따르면 안수를 받아서 기독교 단체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아예 안수를 받아서 진짜 목사가 됐다니까요. 정식으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목사판 무간다죠. 네. 그런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원을 목사 안수를 시켜서 기독교 단체의 모습을 띠게 한 다음에 보수단체 관제 데모에 배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시사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탈북자가 동원됐다. 어떤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 그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정황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후속 보도가 기대되고 주목해야 될 기사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결국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민간 잠수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관련자들을 다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냐? 이 민간 잠수사들을 유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의 포커스를 돌리는 거죠. 정부로 돌아올 관심. 정부 책임론을 엉뚱하게 민간 잠수사를 먼저 기소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진짜 뻔뻔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민간 잠수사들, 물론 무죄로 확정됐지만 이 개개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빤히 보입니다. 그때 이제 그 민간 잠수사 중에 사망한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책임을 민간 잠수사 그룹에게 물은 거죠, 이게. 해양경찰은 책임을 놔두고요. 그러니까 해경은 빠지고, 네. 해경이라는 게 결국 정부잖아요. 예. 정부의 선제적인, 이걸 슬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제적 슬랩이죠. 정부로 책임이 넘어오고 관심이 넘어올까봐 민간 잠수사부터 기소해놓고, 그 민간 잠수사의 개인적인 억울한 문제로 바꿔버린 다음에 해경이나 국가에 빠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국가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인데 했어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뉴스 하나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